아니 근데 좀 까주시겠어요? 초코스콘? 좀 다방 커피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오늘은 단 거예요. 힘 떨어질 땐 단 거지. 여기서 날씨가 근데 이런 거 먹어줘야 돼. 아 근데 진짜 날씨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진짜. 미쳐버려져. 얼마 전에 홍콩 가셨는데 홍콩이 더 시원하다면서요. 아 진짜 충격적이었어. 근데 내가 세계 지리 시간을 배운 거랑 너무 너무 다른데? 달라졌어. 지금 세계지 우리 배웠을 때랑 많이 바뀌었어. 한국에 오는데 너무 오기 싫은 거예요. 홍콩이 너무 서늘해. 빨리 시원해지길. 드라마 중에 또 엄청 인기 많은 법정 드라마가 하나 있는 거 알아요? 파트너스. 이상한 뭐 변호사 우영우 이후에 굿 파트너스가 이제 또 바톤을 좀 물려받은 것 같은데, 저는 둘 다 아직 안 봐가지고. 저도 아내가 굿 파트너스를 좀 좋아해가지고 그 드라마를 같이 보는데 보는 내내 저런 게 어딨어, 저런 게 저게 말이 돼? 막 이러면서 보게 되는 거야. 그럴 바엔 안 본 게 낫지. 근데 그게 그래도 그 내용적으로는 법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그러더라고요. 이혼을 주로 이제 근데 요새 만드는 법정 드라마들은 사실 그런 면에서는 완성도도 높고 리얼리티를 좀 높인 것 같아. 네. 내용적인 측면에서는. 근데 항상 그런 경우에 여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고, 그리고 막 공간이 복층에 쫙 이렇게 둘러싸고 썬큰 구조처럼 이렇게 중간에 아래 일반 스태프들 자리 쫙 있고, 그리고 다 통창이거든요. 그래서 뭔가 공간에 관한 뭔가 이제는 좀 클리셰가 있는 것 같아. 클래식하면서도 굉장히 화려한 그런 인테리어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드라마적인 클리셰가 좀 있는 것 같은데, 사실은 굉장히 비즈니스적이잖아요, 공간이. 그냥 그쵸, 되게 효율적으로. 뭔가 되게 화려하고 그렇진 않잖아. 사실 우리가 업무 환경이 좋다면 좋은 면이 있는 게 이제 보통 1인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보통은 그치. 그런 면에서 다른 회사랑 좀 다른 점은 있는데, 근데 사실은 내부 자재 같은 것들은 그냥 영락 없는 그냥 회사잖아요. 그리고 이제 로펌에 가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되기 쉬운 게, 고객들이 오는 층은 이제 정말 호텔같이 해놓을 수 있지. 그렇고 막 서비스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제 여기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막상 이제 변호사들이 일하는 층으로 가면 보이는 데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제 딱 일반적인 회사 세팅이잖아요 사실. 그리고 거기서 제가 제일 좀 손발 오그라드는 게, 거기에 이제 장나라 씨가 연기하는 배역이 국내 최고의 이혼 변호사 이런 거거든요. 근데 그분이 딱 출근을 한다고 이제 회사 문을 탁 여는 순간 이제 전 직원이 일어나가지고 차 변호사님 출근하십니다 이러면은 막 다 막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나서 거기에서 인사를 해. 근데 사실 로펌이 뭐 그냥 기껏해야 목례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기 마련이고,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일하기 바쁜 구조잖아요. 그 격식은 어디까지나 고객한테만 갖추는 문화죠. 그러니까요. 저 예전에 팀장님이 회식 한번 주최했는데 오늘 기분 좋다고 한번 소개했다 이렇게 했는데 변호사님이 아무도 안 와서 팀장 변호사님이 팀장 변호사님이 혼자 가서 기다리다가 이메일로 혹시 오시는 분 계신가요? 이렇게 이메일 보낼 정도로. 그러니까. 사실은 일한다고 하면 다 그냥 모든 게 면제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로펌이 하물며 그 매일 출근하는데 인사를 하진 않죠. 근데 그 드라마가 한국에서도 옛날에 뭐 장동건 씨랑 뭐 해가지고 슈츠 한국판을 하긴 했지만,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한국판 슈츠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. 슈츠 아시잖아요. 알죠. 슈츠는 너무 재밌게 봤죠. 네, 미드. 그 슈츠에서 이제 스타 플레이어인 파트너 변호사가 있고, 하비 스펙터가 있고, 혈기왕성하고 똑똑하면서도 약간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주니어 변호사가 있고, 그래서 둘이 막 좌충우돌하는, 이게 약간 맞을 듯 안 맞을 듯 하면서 케미를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잖아요. 약간 브로맨스의 시초 같은 느낌. 그런 상황 설정이 리얼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사실 저도 저희 주니어 변호사님들이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주니어 변호사님들이랑 어떤 케이스를 하다가 진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열띠게 토론을 하고 막 이럴 때는 진짜 약간 그런 좀 카타르시스 같은 게 좀 느껴지기는 서로 약간 그러니까 완전히 일방적인 의사소통만 하면은 제가 일을 부탁하는 입장에서도 막 이게 엄청 흥이 나고 신이 나는 그렇진 않고, 좀 약간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좀 걱정되기도 하고
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막 티키타카를 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쓰는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생각 어떠세요? 라고 했을 때 근데 저는 제가 어떤 자료를 봤을 때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걸 원용하면 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거나 뭐 이런 식의 티키타카가 막 있으면 이게 되게 신이 나고 막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쵸. 그런 파트너 관계는 좋은 것 같아. 부럽기도 하고 부럽다는 건 아니구나 나도 있으니까. 부럽다네요. 형은 근데 어떤 파트너,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파트너가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업무 파트너를 얘기하는 건데 업무 파트너. 뭐 주니어 변호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협업을 같이 하는 동료 파트너 변호사일 수도 있고 뭐 직원일 수도 있고 그죠. 어떤 유형의 파트너를 좋아하세요? 어떤 유형의 파트너? 이게 뭐 워낙 포괄적인 질문이니까 답이 좀 추상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약간 센스? 근데 그 센스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각자 너무 변화무쌍한 상황에 계속 놓이는데 근데 그 상황에 놓인 그 사람의 입장을 좀 이해하고 이게 필요할 것 같다 이 사람한테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반대로 나도 약간 이게 필요하면 적절한 사람한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약간 좀 이런 굉장히 이제 시너지를 내는 조직이 저는 되게 건강하고 좋은 파트너들로 구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센스가 부족했나요? 그러면 좀 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아니 너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센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센스가 뭐 약간 내놓으라는 식으로 센스가 한 개만 딱 있어요. 센스. 농담에. 그건 어떠세요? 동료들끼리 사적으로는 얼마나,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을 얼마나 오픈하는? 그거는 사실 뭐 나만 원해서 오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원했을 때 내가 싫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정말 사실 양자 간의 그냥 결정할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게 그 파트너스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. 뭐 호양호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뭐 경우에 따라서 서로 좋으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히 너무 좋은데 근데 그게 그 파트너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좀 거리를 잘 지키면서 맞아. 또 되게 업무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들도 건전한 것 같아요. 맞아. 그게 상하 관계든 평등한 관계든 저는 사실은 점점 그 사적인 영역을 서로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거든요. 좀 조심스럽고.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제가 오게티 내지는 약간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. 거기서 뭐였냐면 장나라 씨가 파트너 변호사고 어쏘 변호사님이 있는데 그 파트너 변호사가 평소에 엄청 말투도 되게 항상 그 법조 드라마의 클리셰 있잖아요. 그 막 따박따박 따박따박 엄청 똑똑한 것처럼 이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장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. 맨날 꼭 거기서는 뭐 한변 김변 이렇게 표현. 저희 사실 그렇게 부르지도 잘 안 되는데 저희는 그냥 위아래를 떠나서 무조건 변호사님 이렇게 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거나 거기서는 자기 어쏘한테 한변 너는 뭐 아직 멀었어 뭐 이런 식으로 엄청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. 근데 그러다가 자기 재판이랑 겹쳤나 뭐 이래서 내 딸을 픽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네가 좀 가서 해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진짜로? 근데 그 장면이 뭔가 이게 형 드라마를 안 보셔서 그런데 그 어쏘 변호사가 딸이랑도 친해져야 얘기가 진행되는 전체 스토리에서 흐름이 좀 있어요. 왜냐면은 장나라 파트너 변호사가 스스로 이혼 소송을 하거든요. 그 이혼 소송에서 이 어쏘 변호사가 대리인 역할을 해.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뭔가 그 스토리 전개를 위해서 좀 둘이 친해져야 되는 그 스토리 장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둘이 좀 이렇게 만나게 하는 장면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. 스토리상 만나는 장면이 필요한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약간 특히나 대형 로펌에서 약간 전대미문에 그 정도면 거의 직장 내 괴롭힘 수준 아니야. 파트너 변호사가 어쏘 변호사한테 재판 끝나고 나면서 지금 내 딸 학교 끝났으니까 가서 픽업해서 어디 좀 데려다 줘 이렇게 하면 그 진짜 블랙리스트의 그 로펌은 오르는 업계 소문이 날 것 같은데 어떤 로펌에서 그렇게 이게 철저히 약간 1대1로서 엮여져 있는 관계라서 그런 개인적인 그 부탁들을 하지 않잖아요. 사실은 로펌에서 좀 무리한 부탁들을 업무적으로는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. 일반적인 회사보다. 업무적으로. 그렇지만 굉장히 공사는 엄격하게 돼 있어서 왜냐하면 그걸 사적인 영역을 부탁하기 시작하면 공적인 영역에서의 이
부분이 빵꾸가 날 수가 있고 그렇죠. 그러니까 적어도 공적인 영역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사적인 영역을 개입시키지 않잖아요. 어찌 보면 그게 좀 되게 냉정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서로의 그 지금 현재 뭐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마음 아픈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분리돼 있는 감정적으로 좀 분리돼 있는 면은 있으니까 좀 차가운 면은 있지만 저는 그게 좋아서 루프만 인턴십 가보고 바로 여기다. 내가 갈 곳은 여기다. 근데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 또 특성상 아예 네트워킹이 없진 않고 적당히 하잖아요. 맞아. 근데 그러면서도 막 어떤 일정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그냥 뭐 스몰 토크 잘 하고 근데 뭐 이 사람이 요새 뭐 예를 들어서 연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. 뭐 결혼을 할 건지 뭐 이런 거 사실 나도 안 물어봤으면 좋겠고 나도 별로 사실 궁금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거 안 해도 사실 되게 직장 내에서의 되게 친분은 잘 유지할 수 있고 네트워킹도 잘 되는.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 어서 변호사가 자기 파트너 변호사인 장나라 씨에 대해서 저 너무 차갑고 그냥 일하는 기계같이 보다가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힘듦, 뭐 이혼 사건도 대리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좀 감정적인 간극을 서로가 좁혀간달까? 그런 이제 좀 대화 내용의 흐름이 있어요. 네네. 근데 저는 그게 과연 좀 좋은 거.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더라고. 결과적으로 이 드라마에서는 그게 둘을 되게 끈끈하게 이어주는 장치인데 나는 사실 현실에서는 그건 오히려 약간 좀 피해야 되는 면도 있는 것도 같아서 그렇죠. 조금 사실 그 장면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걸 부탁한단 말이야? 약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. 근데 드라마라는 게 결국에는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판타지니까 맞아요. 세트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인물 간의 관계도 당연히 현실보다는 그냥 보고 싶은 어떤 환상을 그냥 얘기하는 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그 업계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그 환상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맞아. 나는 저러고 싶지 않은데 맞아. 근데 이제 일반적인 법 쪽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또 어떤 면에서 되게 드라마틱하고 좀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차가웠던 파트너 변호사가 뭔가 자녀와의 시간 이런 거의 소중함도 깨닫고 막 이러면서 좀 더 인간적으로 변해가고 또 이제 햇병아리 같았던 어서 변호사가 막 성장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좀 섞이는 그런 과정이 인간적으로 보이고 이럴 수는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송사가 만약에 있다 내가 뭐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되거나 할 때 우리 어서 변호사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그죠. 그냥 뭐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하거나 그러니까요. 좀 그럴 것 같은데. 그래, 형 그건 어때요? 진짜 일은 잘하는데 진짜 일도 잘하고 막 너무 돈도 잘 벌고 막 업무적으로 탁월한데 인간성이 성격이 너무 개팍해. 근데 형한테 동업을 제의해. 그거는 뭐 이제 동업은 정말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 같고. 아 그래요? 네, 근데 같이 그냥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한다 같은 팀에서 피하고 싶긴 하지만 저도 생각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.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캐릭터들은 그래도 내가 업무적으로 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같은 회사에 있을 때는 기꺼이 같이 일하자고 하고 같은 프로젝트 적극적으로 같이 하려고 하고 이런 말을 좀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특정될까 봐 PTSD 온 거 아니에요? 진짜 그때 생각이 좀 나가지고 그리고 항상 이제 시작한 다음에는 좀 후회하는 모먼트들도 있었는데 왜컨대 우리는 이제 각자 방이 있으니까 내 방에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막 발로 팍 차면서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걸로 화내고 막 화내고 막 그런 경우라든지. 근데 그런 캐릭터들이 보통 자기 시간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. 초인류인 나의 시간이 엄청 소중한데 나를 이렇게 네가 되게 속된 말로 거지 같은 초안을 나한테 보내서 내가 시간을 낭비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좀 맥락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? 맥락을 제가 이해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뭐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왜냐면 제가 다니던 회사를 박차고 나왔으니까 선배들이 막 가끔씩 술 먹으면 이제는 말할 수 있지 않냐 누구 때문에 나갔어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. 누구 때문에 나간 건 아니잖아. 왜냐면 나도 당연히 다 큰 성인이고 그 사람이랑 뭐 일하기 싫으면 사실 안 할 방법들이 있잖아요. 근데 뭐 내가 그냥 뭐 그래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거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랑 동업? 절대 안 해? 절대
왜냐면 동업은 사실 좀 이제 다른 맥락이 더 생기는 거니까 나랑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결정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사람이랑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.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서 일도 해보고 네. 또 뭐 동업하면서도 일도 해보고 내가 고용해서 일도 해보고 했을 때 사적인 영역을 서로 오픈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적어도 이 사회적인 인격이라 그럴까? 이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인격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때로는 그게 업무적인 능력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어떤 면에서 좀 더 중요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극단적인 케이스라면 저도 그런 경우랑은 못하...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말씀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 이 업계는 사실 잘하고 못하고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주어진 것 열심히 하면 괜찮다 하는 업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로펌은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좀 차이가 있긴 있고 어느 맞아요. 정도 가면 맞아요.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품고 가잖아요 사실. 근데 분명히 같이 일을 하면 저도 한 명의 몫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보면은 굿 파트너스인데 네. 근데 이제 좀 같이는 못하겠다. 네. 이제 롱런으로 같이 보지도 못하겠다. 우리는 여기까지다.